안녕하십니까. 이것이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인권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인권은 아주 쉽습니다. 인자는 한문으로 사람, 인. 그러니까 인자라는 거는 사람이겠죠. 권자는 뭘까요? 그렇죠. 권리입니다. 그게 합쳐서 인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쉽게 부르면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존중받는 것보다도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아요. 행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존중도 해줘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활동이 있겠죠. 그렇게 인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인권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우선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계층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고소득자, 저소득자 있는 것처럼 그때는 노예 계층이 따로 있었어요. 노예 계층,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라고 시작된 게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있었고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쪽에서도 노인, 귀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족, 노인, 노예 그런 사회 계층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도 사람답게 살고 나도 사람 대접을 받고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인권이 무시되고 학살이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학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유 없이 일반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나랑 얼굴색이 다르다, 아니면은 너는 나랑 다르니까 그러기 때문에 학살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1948년에서 54년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시기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살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속 일본군에서 반항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다 죽이자! 라고 했던 게 제주도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4.3 사건이라고 하는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지 짧게 끝난 게 아니라 장기간 48년도부터 54년까지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을 고발해서 죽이는 경우까지 있었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요, 18세기에는 자유를 많이 외쳤어요. 소극적 권리죠. 개인의 권리 무엇으로 보장? 나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19세기에는 평등이에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투표도 하고 싶고 나의 국가적으로 어떤 거를 배분받고 싶고 똑같이 해달라. 나라에서 왜 이 사람만 주냐? 나도 달라. 똑같이 해달라 라는 평등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0세기에 오면요, 박애라고 연대적 권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집단의 권리가 있고 초국가적 분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권이 있고요. 평화권, 환경권, 인류 공동 유산에 대해서 연대적으로 권리를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애 인권하고 인식 개선을 실천하기 위해서 장애 감수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장애 감수성이라는 건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끼는 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그림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잘 그렸다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거를 못해서 이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를 본 사람을 보고서는 피해가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도와줘야지, 아니면은 왜 저렇게 됐지? 나는 저렇게 안 다쳐야겠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권 감수성이라고 하고요.
장애 당사자가 느끼는 장애 감수성은요, 장애인이 그 느낌이 받는 게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장애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감수성 중에 하나가 시선이에요. 장애인분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수가 있어요. 휠체어 탄 지나가는 분들은 쳐다볼 수가 있죠. 근데 휠체어 탄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휠체어 타서 쳐다보나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선생님들 예쁜 사람 보면은 잘생긴 사람 보면 쳐다보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쳐다보게 되면 내가 내가 잘생겨서 쳐다보는구나 라고 느끼겠지만, 장애 당사자분들은 내가 장애라서 못나서 쳐다보는구나 라고 반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분들을 보시게 될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시거나 자연스럽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과 정신박약, 장애우,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장애인에게 장애우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분에게 정신박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분들을 인권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차라리 정식으로 지체장애인 아니면 휠체어 탄 장애인 아니면은 지적장애인이라고 정확한 표현으로 해주시는 게 차라리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든가, 아닌 경우 가장 좋은 거 있어요. 아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과 사람이니까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거니까 이름을 불러주면서 똑같이 대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수저가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선생님들은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도 하고 어쩔 때는 동수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유난히 말하는 금수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을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수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을까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금수저인 분들이 흙수저인 분들도 감정을 이해해야 되고, 흙수저인 분들도 금수저 나름대로의 감정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흙수저, 금수저처럼 같은 것을 보며 각자 생각이 나는 것이 겉모습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을 인권 감수성 또는 장애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잠시만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한번 보실게요.
짧게 보셨죠?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에티켓 및 필요한 부분을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발음을 이해한다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부족은 발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저 사람들은 제가 가면은 저는 장애인이에요. 이렇게 발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